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의 리포트 김주현입니다. 한 주간 발간된 저희 리서치센터 리포트들 가운데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리고 관심 있으실 만한 리포트들 몇 가지 오늘도 추려봤습니다. 오늘은 우선 테슬라 보고서를 좀 볼까 해요. 목표가 추가 하향됐는데요. 그 이유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행동주의 펀드의 지분 확보 소식이 있었던 덴티움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준비해봤습니다. 이외에 저희 리서치센터에서는 격주로 바이위클리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매번 탑10 종목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탑픽 종목들 10가지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번 주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 3가지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인데요. 이 가운데 목표가와 현재가의 괴리율이 큰 네이버 그리고 파마리서치에 대한 의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하나씩 차례로 보도록 하죠. 우선은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테슬라 리포트예요. 늘어나는 경쟁자, AI 기술의 양면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담겨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과거 소수의 탑티어급 엔지니어만 접근 가능했던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때문에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일단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지원과 뛰어난 AI 인력을 바탕으로 다수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격차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웨이모가 이 로보택시 사업을 꽤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웨이모의 로보택시 유료 운행 건수는 최근에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증가하고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이라는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이들 여타 기업들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만큼 엣지 케이스에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기술 격차가 어쨌든 조금 줄어들고 있고 때문에 최소한 테슬라의 판매 가격 그리고 점유율에 미치는 일정 부분의 영향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건데요. 결국 핵심은 혼자 다 먹을 걸로 예상됐던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때문에 좀 나눠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밸류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부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일 겁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이 경쟁 심화라는 상황을 반영해서 FSD 가격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주가 매출 비율 PSR 그리고 로보택시 마일당 가격 등의 관련 사업 가치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를 근거로 기존 목표가 $390 제시했던 바 있어요. 이거 21% 하향 조정했습니다. $310로 낮춰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 의견도 기존 트레이딩 바이, 그러니까 단기 매수 이야기했던 걸 중립으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6만 원대 저점 언저리에서 7만 5천 원대 넘어서 8만 원대 잠깐 넘어서기도 했던 덴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을 벗어날 좋은 마중물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이 마중물로 표현했는가라는 걸 들여다보니 지난 3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얼라인 파트너스가 덴티움의 지분 7.1%를 확보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7.1%라고 한다면 7.17%라고 한다면 덴티움의 창업자 그리고 국민연금에 이어서 3대 주주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 얼라인의 덴티움 지분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반 투자 목적이라는 건 경영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단순 투자보다는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하기 위한 투자 목적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이 때문에 시장은 그에 대한 기대를 좀 주가에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덴티움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얼라인 측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얼라인 파트너스의 지난 행보들을 볼 때 딱히 주주가치에 부정적일 만한 요소를 찾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앞서 애프리컷 홀딩스가 오셈 임플란트 투자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오셈 임플란트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얼라인의 투자는 덴티움 경영진 입장에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의 계기가 되기에 적당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지난 1년여간 이어진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12개월 선행 PER 8배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가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반등의 물꼬를 트기에 적절하다 하는 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투자 의견 때문에 매수를 제시했고요. 목표가 95,000원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격주로 발간하고 있는 바이위클리 자료에 탑픽 종목 10종목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 가운데 현재가와 목표가 괴리율이 높은 종목 2종목 골라봤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파마리서치예요. 일단은 네이버부터 보도록 하죠. 인터넷 업종 내 네이버 이미석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담겨있는 리포트입니다. 이미석 애널리스트는 우선 국내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의 비중이 낮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해외 매출의 기여도가 미미한 수준인 만큼 관세 우려로 인한 시장 흔들림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국내 인터넷 업종을 봤을 때 해외 매출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본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 매출 대부분이 웹툰 등의 콘텐츠에서 발생하고 있고 콘텐츠 부분까지 관세 영향이 확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역시 관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현대인들은 쇼폰 노출이 많죠. 해서 전에도 제가 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또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건 뭐 보다 강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게 된다라는 거겠죠. 해서 긴 집중력은 조금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행위에서 머무르는 단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쇼핑에 있어서도 AI 기반 쇼핑, 또 라이브 커머스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관점들을 이제 아울러서 봤을 때 AI 추천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는 3월 중순 출시한 플러스 스토어 앱 다운로드가 하루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이 네이버에 주목할 것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 커머스 부문 호조에 힘입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반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지난 2016년 이후 밸류에이션 하단인 12개월 선행 PER 기준 18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플랫폼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유저 행동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 31만 원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자, 마지막은 파마리서치 관련한 의견이에요. 마찬가지 이번 주 탑픽 10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인데요.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선정한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미용기기 섹터는 뭐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안팎에서 모두 다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기업별로는 노이즈가 꽤 다양하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인 리쥬란의 매출이 지난해 기준 약 1,650억여 원을 달성한 걸로 보여요. 이건 이제 글로벌 1위 스킨 부스터로 등극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건 또 이제 결정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의 요인일 수 있다라는 시각을 담았습니다. 김충현 애널리스트는 관세 이슈로 수출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국내 매출 비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선 적었는데요. 이 관점에서 파마리서치의 국내 매출은 60% 이상에 달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일단 메리트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계엄 이후에 실적 둔화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걱정이 무색하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고 이렇게 자체적인 펀더멘털이 견고할 뿐 아니라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노이즈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인 매력도 역시 당분간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어요. 물론 주가가 1년 이상 상승세를 지속해왔던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은 뭐 언제든 존재합니다만 펀더멘털을 훼손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만약에 있다면 이건 밸류 부담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라는 언급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모드 랠리 시절에
평균 EV EBITDA 25배를 목표 밸류에이션으로 적용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 기존 36만 원이었던 걸 22%가량 상향해서 44만 원으로 높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의료 관광객 증가세의 둔화 그리고 리쥬란의 해외 진출 지연 또 골관절염 치료제인 콘주란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 축소 등의 이슈는 다소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이슈들은 조금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단 4가지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 쭉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 또 APR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배송 애널리스트의 매수 기회라는 내용의 리포트도 있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다양한 내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